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그죠? 이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또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고. 근데 이제 12월 중순에 접어드니까 지금의 하루하루는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의 이슈는, 누가 뭐래도 자산주죠, 자산주. 근데 이 자산주라는 개념, 그죠? 지금, 최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겠죠. 저게 뭐지? 그냥 자산주니까 막연히 그냥 돈이 많은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산주라는 건요, 그죠?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제 정리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산주라는 걸 공부를 하니까, 일단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 그죠? 일반적인 어떤 자산주의 역사, 이런 게 있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2부는, 하면 어떤 문서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냥 뭐 어떤, 어떤 전형적인, 사전적인 의미, 이런 식으로 보면, 자산주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회사가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 이런 걸 말하죠. 흔히 시가총액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은 기업. 이 회사의 자산이 1조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5천억 밖에 안 돼. 그런 개념. 그러면, 그죠? 팔아도 5천억이 남네? 이런 거. 우리가 흔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주 시대라 그래요. 기술주. 기술주는 성장이죠, 성장.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수익 가치, 또 자산 가치, 이런 걸 표현하죠. 수익 가치라는 거는 뭐냐? 얼마나 돈을 잘 벌느냐? 이런 거죠. 자산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죠, 표현을 할 때 이제 PBR이라고 그래요. PBR. 이거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를 이제 PBR이라고 하죠. PBR은 또,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뭐 나누고. 그러니까 PBR이, 1.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 그죠? 저평가되었다.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그죠? 코리아 밸류업 이런 거 할 때도 PBR을 0.8 이상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PBR은 1을 기준으로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산의 종류라는 거죠. 자산이란 건 자산주 하니까 자산이란 거는 뭘 이야기하죠? 그럼 흔히 자산은 요즘 그죠? 천일고속 고속버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막 개발하니 어쩌니 하니까 막 난리죠. 그것도 그래요. 천일고속이 예전에 시가총액이 300억이었어. 뭐 고속버스 그죠?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운행하니까 그건 누가 관심이나 가져요. 그런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한 15에서 뭐 18% 왔다 갔다 하죠. 그걸 갖고 있는데 그쪽 터미널을 개발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되면 그 땅의 가치가 얼마가 된다. 그러면 천일고속이 들고 있는 지분 가치는 2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00억에서 2조 시세 차익 확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죠. 10배가 넘게 뛰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시세 차익이 2조인데 5천억 아직도 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을 하는 거죠. 물론요, 강남이라는 특수성과 거기에 건물을 다 지었을 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게 다 지어지려면 앞으로 한 10몇 년 후, 그때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그게 주식의 함정이에요. 당장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죠? 마술 램프처럼 당장 건물이 뚝 생긴 것처럼 움직이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산의 종류라는 것은 부동산, 그러니까 공장이나 어떤 사업, 뭐 빌딩,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땅이 있는데 또 이 땅을 언제 매수를 했느냐. 이 땅을 30년 전에 했다. 아니면 어제 했다.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또 틀려지겠죠. 30년 전에
내가 10억으로 이 땅을 샀어. 근데 장보가가 10억이야. 그죠? 근데 30년 전에 10억인데 지금도 10억으로 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게 자산주의 특징.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뒤져보는 거죠.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영상 올려드렸죠. 미창석유, 부산 태종대, 영도에 있는 태종대 그쪽에 바다 뷰가 보이는 엄청나게 좋은 땅을 들고 있다. 이 땅의 가치는 뭐 그런 개념. 아니면, 그죠? 약간 어떤 그런 쪽이 많죠. 일단은 뭐 또 여기다 또 이러다가 3000%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뭐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이제 현금 부자, 흔히.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 이런 게 해당되겠죠. 현금이라는 것은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요즘은 그죠. 코인, 뭐 코인도 해당되겠네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환급성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분. 그죠? 우량한 자회사가 있다. 안 그러면 내가 관계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지분 가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요즘은 그죠. 기업 밸류업, 뭐 프로그램, 저 PBR 해소,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산주들의 어떤 특징, 대부분 보면 상속이죠, 상속. 어마어마한 현금성 자산과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찍어 누르고, 그죠? 못 오르게 막는 거. 그런 게 대부분이 따지고 보면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어떤 기업은 상속이, 그죠? 끝났다. 정려가 끝났다. 이런 회사들은 주가 급등의 시발점이 돼요. 왜? 그 긴 시간 동안 주가가 못 올라야 되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죠? 이제 상속이 끝났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정려를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려세를 내야 되죠. 돈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는 고배당주로 만드는 거예요. 지분을 내가 다 받았으니까. 그래, 배당을 왕창 높여서 그 배당금을 받아서 상속세를 매년 내는 거죠. 그게 대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완벽한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우량한 자산주가 몇 년 동안 짓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도 없이 슬금슬금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주식들은 소리 소문 없이 설렁설렁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100%, 200%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대부분 이런 종목은 자산주는 그만큼 회사 값어치가 높은 것은 어때요? 회사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예전에 그죠? 삼천리 설명할 때 그랬죠. 삼천리가 이래저래 작전이 걸려서 50만 원을 가도 친인척들이 단 한 주도 안 팔았다. 왜 그럴까요? 8만 원, 9만 원 하던 게 50만 원 가도 한 주도 안 팔았다. 저거 스스로가 저거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분은 더 비싸. 이런 개념. 그래서 상속, 증여가 끝난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또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지고 있어요.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배당을 하면, 고배당을 때리면 그만큼 또 많은 돈을 합법적으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큰 힌트가 된다. 그래, 과거에는 자산주들은 그냥 쭉 분류해놓고, 조금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뭐, 어느 회사 대주주가, 뭐, 돌아가시든 아니면 어떤 고령 이런 문제를 하든 상속이 진행이 되면, 끝나면, 이 회사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사야 되겠다. 이런 참고로 삼았죠. 근데 지금은 고속버스 터미널, 어떤 개발,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어떤 자산주의 열풍이 분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주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자산주를 하면 주로 이제 지주사가 많아요. 지주사. 지주사들은 우량 자회사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 보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이래 되면 삼성물산의 가치는 얼마?
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LS 같은 거. LS는 LS 전선, LS 전선은 비상장이죠. 그래 LS는 또 LS 전선을 갖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도 지주회사들은 자산주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LS가 LS 전선을 지금은 비상장이니까 LS의 가치를 비싼데 LS를 만약 상장시킨다 하면 중복 상장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LS 지분은 폭락을 할 거예요. LS 전선이 등록이 되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자산주라고 해서 무턱대고 나는 오랫동안 들고 있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리상장하면서 대폭락해버렸죠. 100만 원짜리가 30만 원 됐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란 건 영원한 게 없어요.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죠. 내가 이 주식을 사기는 샀고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만약 나빠질 가능성이 보이면 얼른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주식이든 다 그래요. 영원히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죠. 지주회사 중에서 끝없이 그죠. 분할상장 한 게 뭐 에코프로, 카카오, 뭐 LG 뭐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만약 장투 오래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엄청나게 돈을 잃었겠죠. 예전에 어떤 사고방식, 내 회사야, 내 거야, 내 맘대로야.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유통 주식 중에 뭐 롯데 쇼핑, 뭐 이마트, 아니면, 신세계 그룹. 이런 것들이 또, 그죠. 자산주가 되겠죠. 신세계는 또 광주 신세계가 따로 있죠. 이 광주 신세계도 보면 나름대로 좀 메리트가 있어요. 신세계면 신세계지 왜 광주 신세계는 따로야?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안에서 제네시스란 상호를 따로 달고 있듯이. 그래서 광주 신세계는 뭐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았어. 또 광주 신세계 뭐 이게 나오면 따라 붙는 게 있죠. 항상 그죠. 전방, 뭐 일심방지 뭐 이런 게 따라 붙고. 그래 보면 또 옛날 섬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또 땅을 많이 들고 있었죠. 그래 보면 또 뭐 박림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래 따지고 보면 목재 회사들도 땅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자산주라는 게 막 늘어나는 거죠. 현금과 자산, 그죠? 현금도 많고, 땅도 많고, 뭐,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부산에는 태강산업이라는 게 있죠. 태강산업.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어마어마해요. 섬유회사. 근데 뭐, 좀 어떤, 오너 일가 이쪽이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그래서 좀 꺼리는 편. 최근에는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삼양통상. 삼양통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왕이 될 관상이다. 그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뭐 본전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상속이 끝났으니까, 정려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그죠. 정려세를 내기 위해서 대주주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되면, 지금 5만 원짜리가 1,500원 배당을 주니까 많이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더 높일 것 같아요. 그래야 증여세도 내고 할 테니까. 이제는 주가를 누를 이유가 없어요. 주가를 부양하고 급등주를 만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왕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급등되면 그죠? 어느 순간 그 왕의 자리는 내 자리다. 비껴라 하고 그죠? GS로 가서 왕이 딱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사, 그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융사들도 대표적인 게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뭐 삼성생명, 뭐 아니면 BNK 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다 그죠? 기업은행, 뭐 대표적인 것들이 또 금융사
자산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산주라고 했어. 근데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성장기업 지주 같은 거, 이거 땅이 많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땅이 많아요. 땅보다 더 많은 것은 나무. 그죠? 저 경북 봉화, 저쪽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로 산림자원. 성장기업 같은 경우는 선대, 그 선대 최초 창업주가, 경북, 영주, 그쪽에서 목재소를 시작했어요. 그쪽에 보면 울창한 산림지대가 많아요. 부령계곡 그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삶이 많은데 그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는 돈이 있으면 나무를 심겠다, 그런 어떤 마인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우리나라 살림은 울창해졌죠. 근데 그 시기에 그 돈으로 만일 땅을 사놨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땅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나무를 사서 심다 보니까 오늘날 가치 평가는 못 받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별도의 현대예요. 근데 성장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3년 정도 실적이 나빠요. 뭐 건축 경기다 뭐다 전부 다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은 자산은 많지만 본업에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안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자산주라 해도 너무 그죠, 본업이 좀 안 좋은 거는 조심해야 돼요. 흔히 이제 ROE라고 하죠. ROE,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너무 낮은 기업,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땅만 많고 공장은 안 돌아간다,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섬유회사였죠. 그 섬유회사가 본업은 안 돌아가는데 어느 날 그 땅이 재개발,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매각, 이래서 급등하는 사례는 많아요. 강주 그쪽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자산주들이 오랫동안 그죠, 상속 때문에 누른다 그랬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죠. 주주한원 의지가 있느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런 걸 하느냐, 이거를 정부에서 챙기겠다, 주주한원을 강화하겠다, 그래 되니까 조금 분위기가 틀리지고, 배당이라는 건 뭐죠? 돈이 있어야죠. 일단 우리는 돈도 없고 맨날 적자 나는데 무슨 배당,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주 있죠. 기술주, 2차 전지, 맨날 언젠가는 돈 벌 거야, 언젠가는 돈 벌 거야 하면서 맨날 그저 고평가 받죠. 조 단위에서 놀죠. 적자 나는데. 이런 회사가 배당을 줘요, 뭘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이래 난릴까요? 그게 잘못된 주식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배당 분리 과세, 그죠? 이쪽에서 막 급격하게 논해지고 있으니까, 그래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은 점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죠, 한진칼도 그죠, 지주회사죠. 대한항공 지주회사. 근데 한진칼이 어제 그죠, 급등을 하고 시외에서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런 것도 보면 지주 그냥 경영권 싸움이죠. 이런 것들은 자산 가치보다는 경영권 싸움. 그러니까 LG, GS, LS, CJ 이런 쪽 똑같이 지주회사가 여러 개 있지만, 거기에서 경영권 분쟁이 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또 특히 더 그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그죠, 롯데건설 부도난다, 부도설을 팍 돌고 있으니까 이거 갇힌 롯데 지주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힘을 못 쓰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그죠, 롯데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인가 그 건물의 가치가 얼마야? 이래 생각하면 그죠, 내가 10억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때문에 망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자산주라는 것은 또 뭐 대충 이렇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걸 실전에는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또 한 번 더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